저도 세무사 시험에 초시 때 떨어졌거든요. 24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 한 문제가 딱 이제 부족한 거였죠. 그때 채점을 10번 정도 다시 했어요. 10번. 근데 어떻게 10번 정확하게 237.5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죠. 나한테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꽤 많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열하게 달려오신 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은 지치셨기 때문에 좀 충분한 휴식은 취하실 필요는 있고요. 스스로 분석,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의 똑같은 점수와 똑같은 과목 때문에 불합격을 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사실 하나인데 유형이 나눠집니다. 이 두 과목의 꽈락의 원인이 좀 다릅니다. 회계세법이 한 30점대가 나왔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거의 똑같은 점수와 똑같은 과목 때문에 불합격을 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공부를 한다고 하도 이게 개선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회계학 꽈락이거나 세법 꽈락으로 1차 불합격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과목의 꽈락의 원인이 좀 다릅니다. 회계학은 실전 문제풀이가 많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세법은 좀 제끼는 챕터가 많아서 꽈락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꽈락이 나는 이유가 다른 거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과목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계학 꽈락형, 물론 뭐 제끼는 챕터가 많아서 꽈락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꽈락의 원인의 포인트를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못한 거에 이제 원인을 좀 잡습니다. 그리고 타임 어택이 가장 심한 과목이 회계학이기 때문에 회계학 꽈락을 개선하려고 하면 기본 수업 공부부터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공부할 때 실전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 실전 문제풀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시간 재고 문제를 많이 돌리라고 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오프라인 스터디도 하는 겁니다. 그 스터디에 오셔서 매주 정해진 진도의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고 그냥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문제 푸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 상담하셨던 수험생 분들 중에서 공부도 좀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수험 기간도 되게 짧은데 점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계학 꽈락이 나서 이제 떨어지신 분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얼마 정도 공부를 하셨냐면 회계학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동 객관식 교재 책이 있는데 이게 한 진도별 챕터 문제만 750문제 정도 돼요. 이거를 8회독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 돌렸고 기출문제 풀면은 55점 한 65점 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회계학 꽈락이 나온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객관식 문제 회독 돌리실 때 문제집의 내용 정리 같은 거 하면서 문제 풀었냐 그랬더니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이 객관식 문제에 문제마다 힌트나 아니면 자주 틀리는 문구를 적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회독을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실전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시험장 갔는데 시험지에 문제만 나와 있지 그 문제를 푸는 힌트나 요약 내용이 적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식 회독을 돌릴 때 5회독을 돌리든 10회독을 돌리든 물론 회독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그 회독의 밀도가 중요해요. 실제 시험지처럼 깨끗한 문제를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지의 긴장감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실전 문제 풀이할 때 한 3회독까지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객관식을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좀 문제했다가 막 힌트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교재 버리고 똑같은 교재 새로 사가지고 그 교재에는 절대 힌트 같은 거 적지 마시고 그 다음 회독을 이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도 중간에 책 다시 사가지고 마지막에 뭐 김기동 재무회계 한 4회독만 돌렸으면은 아마 회계학 70점 나올 수 있었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문제가 많이 돌리면 되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실제 시험지처럼 푸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세법 꽈락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은 회계학이 더 어려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계학과 세법 저 다 봤거든요. 저는 좀 세법이 더 어렵더라고요. 말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계산 문제도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가 시간이 충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세법이 더 쉬웠는데요? 저는 세법 그냥 한 50점 나왔고 회계가 35점 나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말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기타 세법 말 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세 말 문제가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 사실 기본 점수가 깔아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세법 꽈락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기타 세법이랑 법서부 말 문제만 충분히 하셔도요. 이렇게 세법이 꽈락 나는 경우는 특정 챕터를 많이 제꼈거나 말 문제를 소홀히 했거나 원인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세법 꽈락이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좀 회계학이랑 좀 다릅니다. 이 세법 꽈락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최소 5월부터 6월 달까지 2달간 세법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세법 개론도 한번 꺼내서 다시 읽어보시고 세법에 나와 있는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약서 같은 거 보시면서 2달 동안 정말 세법만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집중 투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마인드가 좀 빨리 되시면 이때 세무회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세무회계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5월달, 6월달까지가 아니라 8월달까지 해서 4달간 세법 세무회계 집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4달간 세법 세무회계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해야지만 세법 실력이 개선이 됩니다. 회계학 공부는 물론 뭐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세법은 그냥 계속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산식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도 안 풀리고 막 이래요. 근데 세법이 이게 한번 실력이 점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끌어올리려면 한 2달, 4달간 세법 세무회계를 막 미친 듯이 딥다 파줘야 돼요. 근데 이런 집중적인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수험 기간에. 이때 말고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만큼 뭐 세법이 공부 양이 많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사실 좀 뒤숭숭 하시잖아요. 사실 좀 멘탈이 어느 정도 흔들린 것도 있고 세무사 최종 합격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책상에 있는 책 다 치우고 재무회계 원가 뭐 재정화 뭐 그냥 박스 포장해가지고 다 그냥 밀봉해버리고 책상에 세법 세무회계만 딱 올려놓고 2달, 4달간 그 한 과목만 집중하시면 묘한 집중력과 자신감이 생겨요. 그냥 한 달, 2달만 세법 공부해보시잖아요. 생각보다 할만한데? 세무회계 연습도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면 이참에 나 지금 세법 세무회계 집중기간이니까 세법학까지 한번 해볼까? 그런 집중력과 집념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과목을 메꾸는 거고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법 마락나셨다 아니면 세법은 계속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니 세무사님 2달간 4달간 어떻게 이 한 과목만 하나요? 저 재무회계 뭐 걱정되고 원가도 걱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심한 강의에서 세법학도 듣고 있다는데요. 아니요. 이때 집중기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하더라도 8월달이에요. 9월달부터 재무회계 연습 원가 1.5차 들어가면 됩니다. 왜? 나는 세법 세무회계가 이미 기본 실력이 꽉 잡혀있는데 불안하지 않거든요. 총점이 미달된 분, 평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락으로 떨어지신 분들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점수가 나쁘지 않죠. 근데 더해 보시면 총점이 235점이에요. 평락이긴 하지만 점수를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세법 회계학 실력이 좋습니다. 물론 뭐 재정학이 좀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었고 생소도 사실은 한 80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쉽게 떨어지신 분이긴 한데 이런 분들은 공부 계획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세법 공부를 1차 때 좀 제낀 챕터가 없고 기본 실력도 꽤 괜찮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회계세법 공부를 잘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와서 평락을 하신 분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직 멘탈이 괜찮으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5월달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다음 주에 동차 GS 시작돼요. 차라리 그냥 1차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동차 GS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동차 GS 진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봅시라고. 아직 1차 수험생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건데 2차생과 1차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보는 거랑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차 경험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세무사를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계세법 실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동차 GS 따라 들어가서 이때부터 재무회계 연습, 원가, 세무회계, 세법학까지 3달간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동차 GS 한 7월 2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에 시험 있으니까 그 시험지도 이제 실제로 구해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말 힘들 거거든요. 3달간 진도가 정말 살인적이에요.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거 포기 안 하시고 7월 말까지 따라가셨잖아요. 그러면 8월달 돼서는 다시 뭐 1차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공부했던 걸 이어서 하실 수 있는데 이 세무사 수험 공부를 바라보는 시야와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건 저는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릴게요. 대신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동차 GS 아마 시작하시면 한 첫째 주, 둘째 주 되면은 이거 환불할까 생각 들어요. 뭐야 봉철쌤 이거 도저히 이건 괜히 한 것 같다. 역시 2차 공부하기에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요. 그런 마음 한 10번만 꾹 참아보세요. 꾹 참고 그냥 공부 시간 다 버렸다 생각하고 7월 말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끝까지 달려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세무사 최종 합격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실 거고 큰 자산이 되실 겁니다. 대신 회계세법 실력은 괜찮은데 지금 멘탈이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 계세요. 이미 지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동차 GS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안 돼요. 이미 나는 지금 힘들고 그랬는데 이미 합격한 동차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진도도 살벌해, 실력 차이도 나, 이거 견디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무사는 안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난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과목도 꽈락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애매한 분들이 계십니다. 재정학도 60점이 나왔다? 실제 시험장 가면 사실 재정학 좀 생각보다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재정학 7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행서법도 사실 한 80점은 나와야 됩니다. 행서법이. 그리고 뭐 이제 선택 과목이나 재정학은 그렇다 치고 회계세법이 한 30점대가 나왔다.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요. 한 초단기 6개월 만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공부를 한 10개월, 12개월 정도 하셨고 제낀 것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나쁘지 않았고 기출문제도 꼼꼼히 돌렸고 파이널 구제도 돌렸고 그랬는데 이런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뭔가 잘못되신 거거든요. 1차 시험이 이제 두 번째이신 분들도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공부를 기본기부터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제낀 챕터가 있으면 다시 보충을 하고요. 문제는 막 많이 풀었는데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계신 분들은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급회계랑 원가는 한 5월달, 6월달까지 해서 제낀 챕터 있거나 아니면 좀 개념이 흔들리는 거는 기본소 공부부터 다시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부터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5월달, 6월달부터 객관식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객관식을 다시 풀어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히 다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중급회계 기본서랑 원가 기본서 책 꺼내셔가지고 개념 같은 거 다시 읽으시고 예제 같은 것도 한번 좀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제낀 챕터나 이해 안 되는 챕터는 강의를 다시 들어서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공부 시간이 남으면 세법 개론이나 요약서 같은 거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제낀 챕터가 이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제낀 챕터가 있으면 그게 꼭 항상 발목을 잡고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제낀 챕터는 문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차피 다 풀 수 없으니까 크게 상관없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낀 챕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걸 제꼈으니까 내가 안 제낀 거는 무조건 풀어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회계학 같은 거 보면은 재고자산 유형, 차액평가 자본화 잘 안 제끼잖아요. 그거 수험생들이 가장 익숙해하고 잘하는 챕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급회계 2 제꼈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재고자산, 차액평가 자본화 손 안 댈 수 있나요? 그나마 답이 맞았으면 다행인데 그 한 7분 걸려서 풀었는데 답이 그 객관식 문제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 멘탈 나간다니까요. 챕터 많이 제꼈는데 이 챕터는 내가 분명히 맞춰야 되는 건데 그 문제를 7분 동안 풀었는데 답이 없다? 바로 그때부터 시험지가 앞이 까매집니다. 식은땀 나면서 이제 다른 문제 풀었는데 금융자산 풀었는데 뭐야 이것도 안 풀려, 말문제 풀었는데 말문제 어려워,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시험 종 치면은 죄송하지만 이 점수 나와요. 그냥 회계학 35점 밑으로. 그러면 1년 공부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좀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기본기가 약하니까 2차 연습서를 좀 빨리 들어가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차 연습서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중급회계부터 원가, 기본서와 기본기를 좀 다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빠르면 7월달, 늦어도 8월달부터 연습서를 들어가면 좋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조금 닦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사실 그게 좀 보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으면 좋으시고 만약에 좀 혼자서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세요. 과목별 점수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좀 어떻게 공부했고 적어주시면 제가 좀 답변으로라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설사 내년에 1차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2차 때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정해졌고 이걸 되돌릴 수도 없어요. 물론 심리적으로 지금 아직 지치셨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쉬시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내가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객관화를 하셔야 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치셨기 때문에 좀 충분한 휴식은 취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냥 쉬시면서 제 거 영상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됐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치열하게 달려오신 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려면 휴식 기간은 필요합니다. 뭐 작게는 일주일 쉬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땐 5월 말까지 쉬세요. 또 5월 달이 또 날씨가 좋잖아요. 또 행사 같은 것도 많고 5월 말까지는 푹 쉬시고 그래도 6월 달부터는 다시 돌아가셔야 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또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잘 쓰는